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결산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우리 결산은 먼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올해 1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벌었고 얼마를 가지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는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그럼 우리가 얼마 벌었고 그리고 얼마를 가지고 있고 빚이 얼마고 이런 걸 정리를 할 건데, 이제 정리를 하기 전에 이제 결산 절차라는 부분을 그냥 이건 외울 거 아니고 그냥 쭉 들어보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장부에 입력하는 우리 분계라는 걸 했었죠. 근데 우리는 분계라는 걸 하게 되면 컴퓨터가 전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정 과목을 쓴 걸 가지고 계정 과목별로도 정리를 해줘요. 우리 외상 매출금이 우리가 발생했었다, 회수했었다 이런 방식으로도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으로도 정리도 해주고,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 뭐 거래처별로도 정리를 해주고, 현금 거래 이 계정 과목에 현금 거래가 있었다, 대체 거래가 있었다 모든 정리를 컴퓨터가 다 해줄 거예요. 그럼 그걸 정리하는 방식을 우리는 이제 계정 과목을 기준으로 해서 쓰는 걸 정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정기라는 작업을 지금 현재는 컴퓨터가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눈으로 볼 일은 잘 없어요. 그럼 이 정기라는 걸 하면 그게 자동으로 바로바로 반영되는 곳이 시산표라는 거예요. 우리 시산표 본 적 있죠? 우리 그 제하고 같이 장부 조회할 때에 합계 시산표, 잔액 시산표 이런 이야기하면서 그 합계 잔액 시산표라고 합쳐져 있는 시산표 봤었죠? 그 장부에 차변 대변의 값이 또 일치할 수밖에 없겠죠. 장부에 기록할 때는 무조건 차변 대변 합을 이용하니까. 그럼 그런 게 맞는지 안 맞는지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일단 차변 대변의 차이가 난다면 뭔가가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리가 되면 거기까지가 수정 전 시산표예요. 수정 전 시산표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제 결산 작업이라는 걸 하기 전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기중에 여러분들이 회계상의 거래라고 인식했던 걸 장부에 쓴 내용만 가지고 정리되어 있는 시산표고, 그럼 이제 우리가 기말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부채 자본은 아니죠. 자산부채에 대해서 정확한 측정도 하고 수입 비용도 발생 주에 맞춰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나면 그 수정 분계를 하면 우리 이제 수정 후 시산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산 분계하기 전이었다, 얘는 수정 전 시산표, 그리고 결산 수정 분계를 하면 그러면 수정 후 시산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수정이라는 게 결산 수정 분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2월 31일 날 하기 전후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그럼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우리는 수익 비용하고 자산부채 자본에서 봤을 때 수익과 비용은 내년으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2020년도 거는 20년도 걸로 끝, 21년도는 이제 1월 1일부터 새로운 또 우리 수익 비용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또 자산부채 자본은 우리 올해의 내 재산이 내년 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죠. 올해 산 자동차가 내년에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부채 자본은 이월을 시키는 거고 수익 비용은 정리해서 새로 시작하도록 우리가 하는 작업을 이제 총계정 원장을 마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작업을 할 거라. 근데 이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컴퓨터가 해줄 거예요. 그래서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이 수정 분계라는 애를 해주는 건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데 나머지 작업은 컴퓨터가 많이 해줘요. 거의 다 다를. 그럼 이제 손익계산서,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작성한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이 순서대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손익계산서 열어야지 이익여금 처분계산서가 얼마 벌었는지 올해 본 게 넘어갈 거고,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서 돈이 남아있는 게 우리 회사 돈이니까 재무상태표라서 얘네들을 이제 마감되어서 정리가 되는 순서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조업이었다면 지금 이 책은 제조업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건데 제조업이었으면 손익계산서 앞에 원가명세서라는 게 들어올 거예요. 제조원가명세서. 그래서 이 순서대로 작성이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저하고 같이 이번 시간에 오늘
중점으로 볼 게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이걸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중점으로 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프로그램상 결산 순서라고 적혀 있는데 결산을 해야 될 내용을 먼저 당연히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리사항을 체크를 하고, 자, 그리고 지금 제가 할 거라고 했던 그 결산 수동 분계가 지금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이 부분을 할 거고, 근데 이 결산이라는 게 여러분이 아예 생소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 수업하면서 했던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같이 했던 부분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아마 보시면 이제 다시 복습하는 효과가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 나머지 뒷부분은 컴퓨터가 해줄 거예요. 자, 그럼 고정자산과 감가상각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건 조금 생뚱맞게 미리 뭔가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건데, 자, 우리 결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좀 볼게요. 결산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기말 수정 분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말 수정 분계를. 그럼 기말 수정 분계니까 이거는 우리가 일반 전표 회계상에서 하는 거니까 부가가치세법하고는 상관이 없죠. 회계상이 우리 돈이 얼마다 이런 거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 기말 12월 31일 날 분계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우리가 분계를 하는 건데, 자, 이 그 결산은 우리가 수동 결산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고 자동 결산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둘 다 수정 분계를 하는 건 똑같은 건데, 그런데 수동 결산이라는 건 우리가 12월 31일 날 기말에 우리가 직접 우리 기말 수정 분계를 하는 게 수동 결산인데, 자동 결산은 뭔가 편리하게 자동으로 해줄 것 같죠. 이거는 우리 컴퓨터에서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를 이용하여 기말 수정 분계를 하는 거예요.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서 자동으로 컴퓨터가 분계해 주도록 하는 거, 이게 우리 자동 결산이에요. 거의 처음 이제 이걸 접하시는 분, 거의 대다수 분들은 자동 결산을 엄청 편리하게 좋게 잘 이용을 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분계가 이제 원활해지시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귀찮아지시는 분도 생기긴 해요. 나중에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지만 1월 말 되면 여러분 중에도 생겨요. 여기 안 들어가고 저한테 물어봐요. 꼭 여기 들어가야 되냐고. 안 들어가고 이걸 끝내면 안 되냐, 이런 질문도 하시는 분이 생기는데, 어떻게든 우리는 수정 분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어떤 메뉴에 들어간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계를 직접 하느냐 아니면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 도구를 이용해서 컴퓨터가 분계를 하도록 우리가 전표 추가를 시켜주느냐의 차이인 건데, 근데 이 두 개를 구분을 하는 이유는 이 수동 결산이 있죠. 이걸 무조건 선행해야 돼요. 자동 결산 하기 전에 수동 결산을 하고 자동 결산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 전표에 분계가 들어가는데, 이 분계가 들어간 게 결산 자료 입력 메뉴를 이용한다면 열었을 때에 그게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들어가 있으면 얘를 먼저 하고 나서 이 수동 계산을 하면 이 값은 빠진 값으로 입력하기 때문에 틀린 값이 분계가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수동 결산이다 자동 결산이다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수동 결산 자동 결산은 모든 회계 프로그램에 동일되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 자동 결산은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 얼마만큼 지원하느냐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지원 안 해주면 직접 분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A 프로그램이 지원해 주는 것도 틀리고 K랩 프로그램이 지원해 주는 부분도 틀려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셨을 때 이 두 프로그램 말고 또 다른 프로그램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좀 저렴한 표현인데, 제가 말하는 건 싼 프로그램 쓰면은 지원 많이 안 해줄 거고, 비싼 프로그램 쓰면 여러분들이 엄청 싫어하는 것까지도 컴퓨터가 다 해줘요.
정말 그 프로그램의 성능에서, 왜냐면 프로그램이 얼마만큼 인지하고 있냐에 대한 차이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완벽하게 인지하면 굳이 우리 안 시키고 자기가 해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책 보고 있는 거는 먼저 지금 스마트 해가지고 보는데, 이걸 끝내고 또 K랩으로 바꾸면 K랩이 뒤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K랩이 조금 더 편리하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은 K랩을 계산 때문에 좋아한다라는 사람도 있긴 해요. 시험용으로는. 그래서 이 자동 계산이라는 건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럼 제가 알려드릴 거는 이 프로그램들에서 얼마만큼 지원해 주는지를 알려드릴 거고, 그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마치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를 구분하는 것처럼 자동 결산에서 지원 안 해주면 다 수동 결산으로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 결산이 어떤 걸 지원해 주는지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결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다라고만 이야기했지, 그럼 결산에서 어떤 작업들을 해야 되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안 했죠. 그럼 우리가 결산해야 되는 내용들을 보면, 자, 우리가 결산을 해야 될 항목들 중에 첫 번째가 자산 부채의 정확한 측정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얼마만큼 상환해야 되는지를 측정하기 때문에 우리 과거에 했던 걸 생각해 보시면, 뭐 단기 매매 증권이라든지 이런 유가 증권들 평가도 하고, 또 외화를 가지고 있으면 외화 환산이 외화 환산 손실하면서 평가도 하고 막 그런 행동들 했었죠. 그리고 우리 그 유형 자산이나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감가상각한 후에 금액을 벌기 위해서 하기도 했고, 대손 충당금도 우리가 얼마만큼 받을 수 있다 측정을 해가지고 못 받을 것만큼 빼는 작업도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자본은 뺐죠. 자본을 왜 뺐냐면 자본은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빼는 거기 때문에 자본은 별도로 독립적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우리 수익 비용의 정확한 인식이에요. 얘는 발생주의 회계에 맞춰서 수익 비용의 정확한 인식을 하기 위해서 또 장부를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럼 방금 이 앞에 말했던 감가상각도 자산의 측정값도 들어가 있지만 올해 사용한 만큼 다른 거니까 올해 비용이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용화하기 위해 감가상각도 하고,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것도 외상매출금, 뭐 바드럼 이런 채권의 잔액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고 그 못 받는 걸 올해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우리 그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것도 올해 발생한 퇴직금만큼 올해 퇴직급여라는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자, 우린 발생주의 회계라 그랬어요. 자, 제가 은행에 돈을 빌렸어요. 그냥 1년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으로 빌린 거예요. 그럼 오늘 빌렸으면은 난 내년에 돈을 갚겠죠. 그럼 돈 빌린 것만 회계 처리하지 올해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 안 할 거예요. 내년에 이자 주면 이자하고 원금 주면서 한 번에 회계 처리할 거죠. 우리는 회계를 발생주의 회계라는 건 알고 있는데 회계상 거래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변화되는 게 뭐냐면, 회계상 거래는 현금주의처럼 움직여요. 돈 나오고 들어오면 하잖아요. 하루 뭔가가 달았다고 하면서 우리 쓰지도 않고 오늘 하루하루 이자가 발생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안 주니까 회계상 거래로서 눈에 우리가 당장 눈에 안 띄죠. 그렇기 때문에 장부에 안 썼는데, 회계 기준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이자는 아직 안 줬지만 올해 이자라는 거야. 그래서 올해 이자 돈 빌린 거면 이자 비용. 예를 들어 정기예금에 가입했다. 그럼 올해 말일까지 이자는 올해 이자 수익으로 인식하라 이런 거예요. 그걸 혹은 우리 자동차 보험료 납부했어요. 그럼 자동차 보험료는 1년치 보험료죠. 그럼 이 보험료 1년치면은 올해 12월 31일 것까지는 올해 건데 나머지 내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내년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을 지어서
올해 거만 비용 처리하고 내년 거 내년의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정리해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수익 비용 손익의 정확한 인식이라는 표현도 하는데 뭐 수익 비용이나 손익이나 같은 말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그래서 이 작업하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좀 잘 잡고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가 우리 법인세 계상이라고 하는데, 자, 법인세 계상이라는 건 사실 얘도 비용 인식하는 거예요. 올해 번 거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거니까 올해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내년 3월 달에 내다 보니까 내년 3월 올해 번 것 때문에 내는 세금인데 내년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나머지 법인세를 뺀 나머지를 정리한 후에 그 돈 가지고 법인세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법인세는 올해 거다라고 비용 처리하고, 하지만 내년에 낼 거니까 미지급 세금 그때 이런 식으로 처리해줬죠. 그래서 법인세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납세금 정리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결산의 전부 다예요. 크게 분류를 잡으면. 그럼 여기에서 컴퓨터가 우리한테 도움을 줄 거는 자동 결산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설명드릴 거는 스마트 A 프로그램에서 줄 부분이에요. 스마트 A 프로그램에서. 자, 여러분들 여셔도 되고 안 여시고 그냥 화면만 보셔도 돼요. 자, 지금 우리가 보는 게 5장이기 때문에 제가 4장 완료로 들어갈 거예요. 자, 자동 결산이라고 말한 게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서 붕괴를 하는 거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원해 주는 걸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항목은 여러분들 253페이지를 펴서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자동 계산을 먼저 보는 이유는 뭐냐면, 자동 계산에서 안 해주는 거는 우리가 전부 다 수동 계산해야 되니까 어떤 거 해주는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253페이지 아래에 자동 계산 정리 사항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그럼 자동 계산 정리 사항 적혀 있는데, 자, 첫 번째가 우리 상품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데, 기말 재고 자산을 입력을 하면 우리가 매출 원가를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상품 매출 원가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제품도 매출 원가도 다 계산 여기서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말 재고 자산을 입력하면 얼마 남아 있어? 그럼 나머지는 다 팔렸어. 이런 원리 컴퓨터가 할 거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걸 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자, 예외가 비정상 감모 손실이 발생을 하면 이거는 수동 결산을 할 거예요. 우리 비정상 감모 손실 기억나시나요? 아직 기억 안 나도 돼요. 지금 이것까지 전부 다 보고 나서 다음에 책 가지고 재고 자산하면 그림이 그려져요. 이제 계산까지 하고 나서 보면 우리 비정상 감모 손실이 원가성이 없기 때문에 매출 원가에 포함 안 시키려고 붕괴하는 거. 이건 수동 계산 먼저 해놓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 우리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거. 자, 우리 대손 충당금 설정한다라는 거에서 자동 계산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자, 이게 우리가 나중에 볼 메뉴인데, 여기에 대손 상각이라고 적혀 있는 여기에다가 올해 보충액을 쓰면 금액만 쓰면은 컴퓨터가 알아서 붕괴해 줄 거예요. 이 버튼만 누르면.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이 계정 과목의 대손 충당금으로 컴퓨터가 분계를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할 건데,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대손 충당금 보충액을 직접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대손 충당금 보충액을 계산하는 거는 우리가 기말 채권 잔액 곱하기 대손 추정률 빼기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주면 대손 충당금 보충액이 나오겠죠. 이해가시나요? 우리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얘가 아니고, 그죠? 그럼 여기에서도 우리가 만약에 환입액이 발생할 때는 그때는 수동 결산을 해야 돼요. 환입액이 발생을 하면 수동 결산을 할 거예요. 이게 전에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야기했던 거예요. 어떤 거 하는지 반 정리를 해둘 거니까. 다음 감가상각비 계상하는 거. 이제 계상이라는 말은 회계 처리해서 인식시킨다는 거예요. 회계 처리해서 장부에 인식시키는 걸 계상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감가상각비 계상을 자동 계산해서 하려면 우리 스마트 A 프로그램에서는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이라는 이 메뉴를 먼저 작성을 해야 돼요. 당연히 이것도 전제 조건이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이라는 걸 쓰기 위한 전제 조건은 고정자산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자, 지금 이건 일단 내가 감가상각비를 알겠죠. 계산을 하면 여기에다가 금액만 올해 감가상각비를 넣어주면 컴퓨터가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분계해 줄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분계들이 좀 편리하게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안 하고 컴퓨터가 감가상각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하도록 하려면 여기 기능모음에 보면 감가상각 반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걸 누르면 여기 감가상각비가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오도록 하려면 여기 메뉴 중에서 여기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이라는 메뉴를 열어서 저장을 해줘야지 들어온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럼 고정자산 등록해도 일반 실무에서는 고정자산 등록은 당연히 할 거예요. 해두면 당연히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할 거고, 이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왜 하냐면 제조업 회사를 가시면 월별로 통제를 해요. 원가를 월별로 통제해야 되니까. 그럼 월별로 기계장치든 공장 화물 트럭이든 이런 걸 감가상각해 나갈 거예요. 그럼 월별로 그 금액도 같이 계산해야 월별 원가 통제가 되겠죠. 자동차 다른 거 갖다 1년에 한 번에 하는 거 말이 안 됐거든요. 공장 건물이든 다. 그렇기 때문에 월별로 처리하기 때문에 다 월별로 되게 되는데 12월 달로 하면 한 달씩 1년씩 한 번에 되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쓸 수도 있고, 문제에서
올해 감가상각비를 알려줄 때도 있어요. 알려주면 그냥 여기에 쓰기만 하면 돼요. 사실 얘 둘이도 그것 때문에 제가 보충하는 분계하고 감가상각비 우리 회계 처리하는 거 분계를 수업할 때도 많이 제가 안 한 이유 중에 한 개가, 이 처분하는 거 엄청 많이 했지만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분계 많이 안 하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여기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편리하겠죠. 금액만 넣으면 분계는 해주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상대적으로 여러분한테 그 분계를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자, 다음이 좀 붙어 있으니까 구분이 안 가나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하는 거. 퇴직급여 충당 부채도 설정을 하는데 계산은 우리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 퇴직급여 충당 부채도 보충액 직접 계산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도 퇴직급여 충당 부채 보충액 혹은 추가액을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할 건데, 이 계산하는 방식은 기말에 퇴직급여 추계액을 구하고 빼기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을 빼주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 추가액이 되죠. 그죠? 자, 다음에 이것도 간단해요. 이 금액만 계산하면 우리 여기에다가 퇴직급여 여기에 그 추가액만 써주면 컴퓨터가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분결해 줄 거예요. 그럼 추가액을 알려주면 쓰면 되고, 추계액을 알려주면 우리가 추가액을 구하는 거예요. 좀 편리하죠. 얘네들 금액만 넣어주면 되니까. 저는 그래서 얘네들 금액 계산하는 것만 막 이야기를 하고 분결을 많이 안 한 거예요. 금액은 우리가 넣어야 될 거니까. 자,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법인세 계상인데, 이건 또 중요한 게 선납세금 정리 분계는 얘는 수동 결산이에요. 그래서 흔히 반자동이라고 표현을 해요. 선납세금 정리 분계는, 잠시만요. 선납세금 정리 분계라는 게 평소에는 우리가 대면에 돈 내고 차변에 선납세금 적혀 있겠죠. 이걸 기말에 차변에 법인세 등 얼마 대변에 선납세금 얼마에서 선납세금 정리를 하는 분계를 하면서 이 선납세금을 이제 법인세로 이제 분계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뭐 중간연합세액이나 원천납부세액이나 내면서 차변에 선납세금 썼던 거, 그 금액을 자산이었으니까 안 지워지고 있었겠죠. 그 금액을 지우면서 이 돈만큼은 법인세야라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우리 총 법인세에다가 빼기 선납세금을 하면, 그러면 우리 이제 추가 계상액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추가 계상액이라는 이 금액을 자동 결산해서 또 입력을 해줄 거예요. 제일 많이 안 쓰는 자동 결산 기능이에요. 얘는.
여기에다가 법인세 계상에다가 방금 그 값을 써주면 컴퓨터가 알아서 차변의 법인세 등 대변의 미지급 세금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을 써준 금액만큼 여기서 회계 처리를 해줄 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뭔가를 이야기 많이 한 것 같은데 5개밖에 말 안 했어요.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안 되죠. 그죠? 나중에 K랩 가도 이것보다 더 많은 메뉴가 늘어나는 똑같이 5개예요. 5개인데 여기에 조금 불편한 얘네들 있죠. 얘네들 불편한 것들 이걸 좀 보완시켜 주는 정도니까 일단 이 5가지들은 우리가 자동 계산할 거다. 얘도 비정상 감모 손실이 없다면 그냥 수동 계산만 할 거예요. 수동 계산만. 이 대손충당금은 무조건 설정하는 문제 나오면 직접 해야 되는 거니까 얘는 꼭 기억을 해 두시고 나중에 그리고 월별 감가상각하는 거는 뭐 이따 보시면 되는데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것도 여러분이 직접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법인세 할 때 선납세금을 수동으로 해야 되는 거 이건 자주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5가지가 자동 계산이면 이게 아닌 것들은 이제 수동 계산으로 저와 같이 볼 건데 자, 그래서 우리 그 고정 자산에 되어 있는 게 책에 먼저 있는데 그거는 이따 컴퓨터 가지고 할 때 하고 249페이지로 펴서 이제 수동 계산 분계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249페이지. 자, 이쪽 수동 계산 분계를 가지고 저와 같이 이 다음 시간에 수동 계산에 대해서 쭉 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